예, 안녕하십니까. 늘 행복한 매매를 지향하는 행복 주식전도사 확률 달인 명희진입니다. 예, 저는 같이 오늘 자리 변경해서요, 또 왔습니다. 한국형 시간파동으로 장세 또 전망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호흡 맞춘데 같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세림 임상현입니다. 예, 오늘 장이 어떻게 보면 차별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전문가님은 뭐 요즘 장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뭐 오른 종목도 내린 종목도 있어 좀 예. 약간 힘드는데요.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그 약간 희비가 엇갈리면서 또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이 많은 코스닥에 좀 많이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두 전문가 머리를 맞대서 좀 그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은 아마 힐링 방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게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와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코너 안내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 참여 방법은요. 023772-0269번, 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예, 문자를 보내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정확히 적어주시고요. 건당 100원의 요금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예, 그럼 증시 와락의 첫 번째 코너 순서를 하겠습니다. 전망과 테마 부분들인데요. 오늘 제가 먼저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로 보는 시장 전망. 첫 번째, 코스피의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항시 위기는 기회라는 그런 부분과 같이 일치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급락 장세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모멘텀들이 태동이 됐죠. 그게 뭐냐면 거래소의 강한 하반기성이 있고요. 두 번째, 그의 선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삼성그룹주의 대거 어떤 상승들. 물론 에버랜드 상장 효과, 지배구조 개편되면서 배당이 많다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만은 이면적으로는 경기를 선도한다는 그런 개념의 삼성그룹주 반등 좀 심상치 않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의 궤도 현재 흑기사로, 백기사로 나타난 어떤 수급의 1순위 뱅가드 펀드가 최대 1조 3천억 정도의 국내 유입이 된답니다. 상반기에 한 1조 정도 되는데 하반기 부분들은 1조 3천억이기 때문에 더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신흥국의 비중을 약간 줄여서 현재 그 중국이나 한국 이런 그 선진국과 중진국 사이에 있는 이런 쪽으로 유입이 됐다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도 생각이 됩니다. 국제적인 포트폴리오 어떤 조정의 시각에서 한국 비중을 늘린다는 시각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 해외 변수 보면은 이제 미 연준의 경제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조만간 발표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유럽 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 회의를 현재 중요한 그 변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경기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양적 완화 축소죠. 이게 양적 완화 중단하는 것이 양적 완화 축소를 계속 올해 연말까지나 될 가능성이 많고요. 양적 완화 축소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양적 완화 회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지켜보는 어떤 그 교차기가 되기 때문에 2015년, 2016년까지는 크게는 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같은 데는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한다는 뉴스도 있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다만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전월 대비 상승이기 때문에 저변에서 확장 국면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부분에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시간 사이클 주기로 보면은 지금 현재 저점에서 22일을 형성을 해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죠. 상승과 행보의 끝자락 20일 지지 사이클하고 같이 일치하기 때문에 2단 상승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으로 이제 보시면은 큰 사이클 경기 순환 사이클로 보시면은 현재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면은 1년 사이클이죠. 이게 상승과 조정의 순환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상승의 모멘텀들이고 이게 삼성그룹주의 선도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약간 크게 보시면은 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약 30개월 올랐잖아요. 그럼 대칭이 되면은 그 순환이 끝나죠. 순환이 끝나는 시점에 대칭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번 볼까요? 6월, 7월, 8월
직전에 움직였죠. 이게 상승과 행보의 끝자리 끝나고 위쪽으로 방향성을 튼 가운데 1년짜리 그 경기 순환 사이클이 상승과 조정의 순환 사이클을 마치고 N자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의 어떤 비중을 현재 한국 비중 높이고 있다는 뱅가드 펀드의 소식들 이런 것들이 겹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 한번 그 코스닥 지수 부분들을 한번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잠시만요. 자, 코스닥 지수 이렇게 급락이 됐는데, 추세가 망가졌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저점, 냉난점을 형성이 되면은 1월 고점이죠.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2단 상승이 좀 됐죠.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의 냉난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끝자락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 사이클을 일단 올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이런 부분이 되죠. 4개월 상승에 2개월 주죠. 그러니까 4대2, 2대1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상승과 조정 2분의 1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새롭게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크게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단하게 분석, 테마로 보는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진 전문가님께서 테마로 보는 전망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온 부분은 그 저가항공 관련주를 보자라는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 하락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수출주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막 고민을 하실 텐데요. 오히려 이럴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항상 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하는 역발상 투자법인데요. 최근에 이제 환율 하락이 그 항공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냐면 이제 어차피 항공주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중요하죠. 기름값이 중요하면 원화가 강세라는 건 결국은 석유를 싸게 사올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석유를 싸게 사면은 그만큼 또 수익이 증가된다라는 부분이겠죠. 특히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모든 석유는 항상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 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저가 항공 관련주를 보자라고 하는 그 섹터를 가지고 온 게 항공 운임료 알뜰 구매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포에서 제주도 항공 쪽에서도 이제 저가 항공 그 운임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알뜰 구매 증가가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 수급 또한 양호합니다. 특히 최근에 5월 30일 날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금 중국항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지금 그 저가 항공주였던 노선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거의 저가 항공 관련주 중에서 나왔습니다. LK홀딩스는 실적적인 부분, 기본적인 백화점의 실적적인 개선 기대감 때문에도 상한가를 가보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이면에는 LK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이라는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한진칼도 연일 지금 상승 행진을 가지고 있죠. 그 또한 이제 저가 행진인데 진에어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이 종목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림당이라는 종목인데요. 에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도서출판 업체로만 알 거예요. 근데 작년에 50억을 들여가지고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라는 어떤 항공사를 인수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어요. 정말 이 어떤 적자 기업을 떠안아서 되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자 종목이 되고 있죠. 자회사로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이 종목들에 대해서 두각을 해보시고 또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 두 전문가가 이슈와 테마를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어가 보았는데요. 저희들의 분석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화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막힌 종목 속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전화 상담은 02-3772-0269번, 0279번. 문자는 샵 3772.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띠링띠링.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림 전문가님께서 또 종목 힐링을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 상담해 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이신가요? 일단은
그 종목 질문이 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파트론에 이어서 S 어떻게 되냐 하는데 파트론 그 하나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는 그 핸드폰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핸드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 그 현재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또 그 했던 부분들은 한번 시세가 났고요. 또 크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협력 관계 업체들의 이제 경쟁력이 심화되다 보니까 또 후발 업체 부분들이 이제 덤핑 경쟁에 또 시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새로운 그 부분이죠. 새로운 그 어떤 페이스 영역에서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방수 방지 인근의 또 실리콘 관련된 이런 부분의 협력업체 부분들은 새로운 어떤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약간 골라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핸드폰 부품에 그 반복되는 어떤 부분의 업황에 따라서 움직인 것보다는 새롭게 어떤 그 협력업체가 선정이 돼서 했던 것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파트론도 이와 같이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도 26,000원에서 지루하게 빠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핵심적으로 현재 다는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핸드폰 부품 업체에 크게 시세가 났던 것은 고점 대비 절반 정도에서 등락을 계속 보이면서 터닝을 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까지 또는 오버슈팅이 되면은 좀 약하면 61.8% 또는 그 정도 조정이 되겠죠. 좀 강하면은 뭐 강하더라도 한 38% 이상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50% 조정이 되지 않는 종목에는 약간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되더라도 이중 바닥, 삼중 바닥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고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4개월 정도 됐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저점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한 14개월. 현재 14개월 정도 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상승과 조정이 일순환이기 때문에 여기서 터닝이 된 어떤 가능성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가바닥이죠. 가바닥 3월 28일 가바닥에서 진바닥으로 오히려 더 빠졌던 그런 그 내용성들인데 고점 26,000원에서 이제 따블이 되면은 1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3,000원에서 약간 더 빠졌죠. 그렇지만은 등락의 움직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하고 아래의 폭의 등락이었기 때문에 하단선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버슈팅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봉으로 함산을 좀 해보면은 지금은 현재 바닥권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등락을 보이다가 서서히 반전이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반등이 된다면은 15,000원 정도, 이렇게 3만 원의 절반, 15,000원 정도 이 부분들이 올라올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반등 시 매도 전략들 좀 취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굉장히 많이 또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화장품 원료 관련주인 ACT라는 종목입니다. AC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종목이 잘 가면서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어떤 두각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설화수라고 이제 대표되는 그 한방 화장품의 어떤 부품을 좀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13,000원에 한 2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매수가까지 올까요라는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차트적으로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이실 것 같아서 이 화장품 관련 업체들이 최근에 한번 강하게 시장 대비 두각을 받았는데 코스닥이 내려가면서 종목들이 좀 같이 무너지는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다양한 요인과 그다음 어떤 부분들을 보시면은 일단 수급의 이탈을 하나 뽑을 수가 있습니다. ACT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이 조금 나가는 부분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두각을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의 수급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기관 수급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목균형표 상에서 보셨을 때 지금 일목균형표 안쪽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패턴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후행지표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 안쪽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속도가 늦어진다는 얘기죠. 일단은 구름대 안쪽으로, 구름대 위에 있을 때와 구름대 안쪽에 있을 때 어떤 속도는 많이 다른데 지금 구름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패턴을 좀 그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지되거나 어떤 좀 자리를 지켜줘야 될 자리가
지금 11,600원, 한 200원 구간 정도 남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스피드라는 게 뭐냐면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이 종목이 분명히 가는데 오랫동안 안 가게 되면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목균형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금 더 보실 게 기업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모멘텀이라는 건 뭐냐면 최근에 명동이나 혹은 좀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 쪽을 가보면은 화장품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김수현을 모델로 내세워가지고 많은 또 마케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 화장품 관련 수혜주들은 중기적으로 보셨을 때 굉장히 열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지켜줘야 될 자리가 11,300원짜리. 11,300원짜리는 되도록이면 지켰고 만약에 11,000원짜리 깨게 된다면 조금은 지루한 행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대 양봉이 거래량 터지면서 나온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11,300원짜리 지켰으면 좋겠고 13,000원이 올까요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중기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수급, 기관의 거래량이 조금 바뀌었을 경우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현재 종목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들어온 부분들은 우리 조명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조명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명 같은 경우는 조명회사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제 최근의 부분들은 현재 우리 조명 지출한 부분들은 LED 백라이트 유닛 BLU 쪽 하고요, FP, CB 그다음에 경성 회로 기판이죠. 이쪽 관련된 부분 쪽으로 초기 투자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되고 있고요. 또 올해 업황 자체, 작년 업황 자체는 소규모 약간 적자가 좀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업황에 따라서 등락이 계속 반복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알짜배기 그런 부분이지만 계속 재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속적인 성장, 지속적인 영업이익은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장기 박스권 전략들을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 조명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현재 있다 보니까 올봉상으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런 전략들이죠. 이제 오랫동안 들고 계셨다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 박스권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어떤 성장 사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이제 재투자했던 그런 것들, 감가상각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그런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흐름들이 올해부터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흐름들은 나름대로 완만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3개월 상승 2개월 조정에 아래꼬리 음봉이 절반을 회복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번에 급락이 떨어졌지만은 사실은 현재 저점에서 올라오는 부분이죠. 2단 상승에 대한 현재 1단 조정의 냉난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추세는 깨졌지만 장기 추세는 V자 변곡의 자리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급락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급락에 대한 이평선이 수렴이 되려면은 약간 반등과 승률의 행보 구간이 전개되겠죠. 근데 저항선이 이제 2,40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4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2,400원 돌파 안착 이렇게 하다 보면은 2주 내지 3주 또는 한 달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장기 모멘텀은 좋은데 한 번 더 올라가면은 현재 29,500원까지는 한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29,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했다가 단기 매도했다가 재매수 전략 하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분과 통화 연결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랑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다우 기술이고요. 아, 다우기술이시고요. 예, 15,600원에 20%요. 아, 20%고요. 일단은 시장이 코스닥이 안 좋아지면서 모든 종목이 내려가다 보니까 다우기술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예. 좀 많이 마음적으로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거를 매수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전문가님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아, 예. 예. 다우기술이라는 업체를 일단은 기업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주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주주를 보시면서 이 기업이 정말로
어떤 그 앞으로도 받쳐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다우기수로 하면은 생각하셔야 될 게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기업 분석 화면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다우데이터 시스템이 40.5% 주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9%, 그 다음에 삼성자산운용이 7.44% 정도 갖고 있는데요. 또 다우데이터로 가게 되면 또 연결상을 보면 관계회사 쪽에 또 그 키움증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적으로 봤을 때 주주가 이렇게 탄탄하다라고 하면 회사가 그렇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회사는 안정적인 부분인데 빠진 이유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실적이 작년 4분기에 일단 영업이익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하락하는 요인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가장 이제 시청자분들의 마음에 가장 그건 뭐냐면 언제 빨리 올라오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걸 손절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차트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연금관리공단 혹은 중요한 어떤 최대 주주가 좀 안정성 있는 곳에 들어왔을 때는 확인하셔야 되는 게 코스닥에서도 수급을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청자님 그 수급 보고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 수급은 안 봤어요. 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먼저 항상 개인 투자자보다 정보를 입수를 하기 때문에 특히 좋은 기업에 한해서는 그런 어떤 그 수급 패턴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파란색이, 그 밑에 보시면 파란색이 개인들의 물량인데, 지금 개인들이 그 거래량 밑에 보시면 개인들의 물량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기관의 물량인데 그 물량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들의 매수세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증가가 될수록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점을 못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투자자분들 혹은 그런 분들의 마음이 참 가슴이 아픈데요. 일단은 이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일단은 단기 저점을 깼습니다. 긴 저점을 깨고 나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어가는 구간인데, 지금 가격대가 15,600원이시라고 하시면 지금 손실률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직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드실 텐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들고 가셨다라고 하면, 투자는 뭐 단기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중기까지로 이렇게 좀 지켜보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괜찮습니다. 예? 중기도 괜찮습니다. 중기도 괜찮으세요? 중기도 괜찮으시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포인트적으로 11,000원짜리 한 700원 정도 자리 남았거든요. 그 11,000원짜리만 지켜준다면, 왜냐면은 가장 위험한 자리가 뭐냐면 9,000원에서 10,000원 변환되는 자리인데, 그 가격 심리선이라고 있습니다. 11,000원에서 10,000원대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가격적으로 9,000원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인 좀 압박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자리를 조금 지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보이겠고요. 일단은 기업적으로는 어차피 조금은 더 지켜보실 수는 있다라는 게, 안정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언제까지, 연말 정도까지 되면은 매수가까지 올라올런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이제 가장 그런 부분이 가슴 아프고 고민 부분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요. 일단은 시간을 조금 아끼시려면 일단 손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손절하기 너무 타격이 크시잖아요. 그죠? 13,500원에서 700원 사이, 중기적으로 보셨을 때 일단 더 빠진다라는 건 전제를 해두시고, 13,700원 정도까지 오는 시간은 조금은 그 15,000원짜리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다. 근데 15,000원짜리는 그 위에 14,000원을 돌파하게 되려면 매물대가 많이 존재를 해요. 거기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SMC 같은 종목들도 올라가다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개인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13,500원 정도에서 파신다라고 하면 조금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3,500원요. 예, 길게 13,7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700원 가면은 일단 팔았다가. 예, 팔았다가 다시 복수를 하려면 더 좋은 종목으로, 더 빠른 종목으로 또 나중에 증시 하락 보시다가요, 좋은 종목 나오시면 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종목 상담 전화 연결이 됐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공부하신죠? 네, 에이블 CNC고요. 예, 예. 매수가는 지금 저기 31,000원서부터 해가지고 예, 예. 29,000, 하여튼 3만 원 돈이 됐어요. 예, 예. 그 위에서부터 사 내려온 건데.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이거를 어떡하나 예, 예. 하고요. 이제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죠? 예, 좀 조금 알죠. 아, 그러세요? 그 미샤에서 화장품 사나요? 예, 제가 일부러 더 사죠. 아, 더 삽니까? 네, 많이 선전을 하죠. 그분들인데, 아, 그랬습니까? 장사 잘 되던데 그래요. 아, 장사 잘 되는데. 장사 잘 돼서 그래도 믿고 자꾸 샀는데. 미샤 말고요. 다른 네. 메이커 혹시 아시는 데 있나요? 미샤 예, 비슷한. 설화스 거 쓰죠. 예? 설화스 거 쓰다가. 아, 예. 예, 이제 뭐 아, 여러 가지 그래요? 경제적으로 예. 조금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미샤 말고요. 더 패시샵이라든가 이니스토리 같은 그 메이커. 안 써요. 미샤만 써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다 미샤만 사라고 그래요. 내가. 아, 미샤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3개년 동안 미시아가 거의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쟁 부분들이 이제 더 패시샵이라든가 인스프리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치열한 마케팅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2012년도에 500억 정도. 그러니까 매년 2천억, 3천억, 4천억 이렇게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다가 2012년도에 536억 정도 됐는데 2013년도에 작년이죠. 작년에 132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초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공격적인 마케팅, 경쟁 업체 뭐 이런 부분과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고전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평가적인 바닥 유행이 되고 있고요. 또 턴 어라운딩 가능성도 있고 또 중국 모멘텀이 신형 도시화있기 때문에 기본 리바운딩은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또 회사에 또 충실한 어떤 투자에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쉽게 반등해도 매물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3,000원까지 갔던 부분이요. 2012년도에 엄청나게 좋았죠. 한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3년부터 급락이 되면서 한없이 빠졌죠. 현재 그 차트가 좀 다른 걸로 좀 바뀌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 목표가 한 36,000원에서 2만원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일봉으로 이제 환산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바닥이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바닥이 이제 24,000원이고요. 진바닥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리바운딩 반등이 좀 되면은, 현재 최소한 그 급락하기 직전이죠. 가격대. 숨고르기를 해주다가, 현재 치고 올라오려다가 밀어줬던 3만원대 초반까지는 한번 올라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이 좋으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33,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33,000원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하고 다시 조정 시에 뭐 재매수 전략이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오버하면은 36,000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3만원에서 36,000원 약간 중기 전략을 가지고 조금 더 여유롭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미샤 주주 부분들, 예, 확실합니다. 예, 잘 올라갈 겁니다. 예,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 영업도 잘 되고, 어디 가나, 예. 보면은 그 옆에 쫙 매장들 같이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예. 이쯤엔 품절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 보면은 제가 이제 잠실서 주로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알겠습니다. 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현재 미샤 좋다고 합니다. 많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여기는 어떤 특정 상품 선전하는 그런 것이 간접 광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고 그건 아니고요. 종목 상담인데 아무튼 에이블 CNC 현재 사장님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은 홍보비가 엄청납니다. 예, 비싸지 않고 너무 좋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파이팅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종목은 미동전자통신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8,500원, 비중 1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실이 너무 크시다고 이렇게 좀 적어주셨네요. 어떻게 보면 코스닥주의 어떤 대변을 하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하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동전자통신 스마트카의 어떤 대표주라고 보실 수 있겠죠. 최근에 이 종목은 추세장으로 상승 추세로 그려놨다가 굉장히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투자하신 분들도 어떤 강력한 모멘텀으로 투자를 했다가 지금 굉장히 큰 리스크를 맞이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어떤 손절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종목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동전자통신하면 이제 블랙박스나 혹은 후방 카메라 등 다양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모멘텀만큼은 살아있는데 그러면 하락하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항상 종목의 하락에는 이유 없는 하락은 없습니다. 첫 번째 하락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영업이익이 1분기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코스닥 하락과 함께 맞물려서 강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의 하락이 결국은 하락 동력을 부추겼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최근 장세에서 말씀드릴 때는 좀 지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어떤 시장에 대한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가 항상 미국 증시를 보면서 지표를 찾듯이 어떤 종목을 보실 때 기관이 있다라면 지표 찾기가 좀 쉬울 텐데 그런 부분에 조금 고난이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가 꺾였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흘러내렸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지금 조금은 리스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바닥을 잡아주고 바닥을 깨지 않는 건 중요한데 항상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잡을 때 상승 추세는 바닥과 바닥의 라인을 잇는데 지금 바닥이 5,284원입니다. 5,284원인데 한 5,300원 정도 자리는 지지를 해줘야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추세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을 손절하기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고 또 개인이 가장 매매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손절입니다. 그렇다고 보셨을 때 지금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800원 일단은 하한가 맞기 전 6,800원에서 지금 십자봉이 즉 도지선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이 봉에서 좀 심의 균형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빨리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일단은 저 밑으로는 5,300원짜리, 5,250원에 300원짜리를 지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시간을 조금 아끼시려면 한 6,800원 정도 자리에서 한 번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8,000원짜리까지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약간 오늘 시간 계산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나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현재 코리아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그 M&A 쪽이죠. 현재 이랜드에서 화장품 회사를 인수한다. 또는 코리아나에서 자금 어떤 수혈 이런 부분들 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한 차례 크게 올랐었고요. 또 그 뒤로 이제 후속적인 조치제가 없다 보니까 슬금슬금 저줌을 보이다가 약간 투매성 물량이 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급등을 좀 했던 시기가 이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급등을 했는데 조정을 보이다가 현재 한번 약간 비슷한 투매 물량이죠. 부분들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슈가 철회되거나 또 그런 것도 없고요. 또 기대 심리가 다 작용하기 전에 가격대까지 다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재 서둘러 매도를 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 반등 시 현재 다시 한번 M&A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이 안 좋아서 선반영된 느낌도 있고요. 주봉상으로 한번 잠깐 보시면은 3주 상승을 했고 3주 조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칭 구동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이게 리바운딩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는 수준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00원 또는 1,950원까지는 한 번 정도는 리바운딩 정도 나올 수 있고요. 또 M&A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공격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좀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전망이라는 건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M&A는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실패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공격적인 부분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리아나가 M&A를 통해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 종목은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현재 이렇게 해서 마지막 상담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해주지 못한 종목은 내일은 선거 때문에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이어지는 증시화를 통해서 또 새롭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 보고요. 다시 새로운 코너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세림 전문가님과 저의 어떤 관심주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그럼 저부터 지난 관심 종목 A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저번 주와 그러니까 한 1주 전, 2주 전 종목을 다시 AS를 해드리는데 중앙 백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기준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그 중앙 백신에 대해서 항상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 모멘텀이라는 게 실생활과 가까워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우병 관련 수혜주입니다. 광우병 관련 수혜주인데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광우병이 어떤 기업형에서는 나오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백신을 어린 소한테 미리 맞힌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아직까지 지금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종목이 이제 백산이라는 종목인데 백산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나이키 운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키 운동화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도 어떤 모멘텀이 충분히 있고 지금 어떤 시장 대비 잘 버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천리 자전거라는 종목입니다. 삼천리 자전거도 지금 굉장히 실생활에 와 닿죠. 최근에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시면 이제 전기 자전거를 조금씩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실생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관련 수혜주로도 이제 삼천리 자전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종목을 잡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세림 전문가님이 이제 하리몰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닭고기가 증가된다라는 부분으로 100%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종목을 잡는 것이 가장 크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종목을 잡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종목은 에림당이라는 종목입니다. 에림당 하면 이제 도선 출판 업체를 먼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앞에 이제 제가 제시해드렸던 어떤 부분을 보시면 저가항공 관련 수혜주로서도 지금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회사 티웨이 홀딩스가 지금은 굉장히 큰 효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저가항공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두각을 받게 되고 또한 모습 또한 어떤 상승 추이를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Y라는 책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돌풍을 불고 있는데 Y 하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건데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폭발적인 인기를 힘입어서 지금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또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왕국 레디코 노래가 아직까지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인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벌써 여름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종목이 생각하는 게 그 자회사 에리마이라는 에리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에리마이라는 기업이 또 지금 에림당이 100%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디즈니 캐릭터를 서적 출판하고 있는데요. 디즈니에 관련된 만화가 나오게 되면 에리마이를 통해서 또 캐릭터 서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두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차트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에림당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림당이 최근에 이제 상승 추이를 보이다가 조금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AK홀딩스, 한진칼 똑같은 모멘텀인데요. 그림이 같다라는 거는 추세적으로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장세가 조금 안 좋았던 부분만큼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 빠졌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기회가 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7,390원, 현재 7,390원인데요. 한 7,400원 정도부터 좀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 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깊습니다. 한 6,500원 정도. 그러니까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 심리적 압박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이제 8,500원 정도 구간. 항상 제가 황금 골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은 충분히 어떤 모멘텀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간은 2개월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어떤 내딛고 이 종목 같은 경우 Y라는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세림 전문가님께서 또 AS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세 종목이 있습니다. SK네트웍스, TK케미칼, 팜소리 세 종목인데요. 그 SK네트웍스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핵심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신사업종 부분들이 확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이익 턴어라운딩이 확실히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여기서 SK네트웍스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은 5,800원에서 계속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10,000원까지 왔습니다. 10,000원에서 계속 매매 공방을 펼쳐주고 있는데 1년째 상승하고 2년째 상승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52주 신고가다, 또 52주 신저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확히는 54주인데 1년 동안 상승을 하고 2년째 접어든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또 하락할 때도 1년째 하락하다가 2년째 하락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뭔가 변화. 그러니까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고. 그러니까 현재 활성화되는 어떻게 기로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이런 부분들은 이익이 낮으면은 성장 산업이라 좀 보시면 됩니다. SK네트워크도 마찬가지죠. 주봉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재 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현재 40주,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상승을 해줬고, 그 다음에 행보 등락을 계속 보이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 주려고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7,000원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봤을 때 연말까지 뭐 14,000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0% 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뚝심 있게 밀고 간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일봉에서 보면은, 현재 3월이죠. 3월 20일부터 4월 20일, 5월 20일, 6월 20일 되면은 올해 하반기 중, 6월 정도 3분기 되면 3개월 정도 횡보를 합니다. 3개월이면 시간이 많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중간 마디는 현재 9,000원대에서 현재 만약 목표가를 잡는다면은 9,000원에 대한 50% 얼마입니까? 4,500원을 더하면은 13,500원이죠. 13,500원 정도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TK케미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K케미칼도 현재 확실한, 그러니까 주라시리안 원단에 대한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다음 분기는 확실하죠. 왜냐하면은 전망과 이런 것들이 확실한 종목을 하셔야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1,700원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과 행보, 이중 바닥을 찍고 어떻게 올라졌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해맑게 웃고 있죠. 양봉으로.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을 하셔야만이 장 핑계되지 않는 진정한 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봉산업 보면은 양봉이 한 번 형성이 됐고요. 행보하다가 올라갔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5주 상승, 5주 행보 끝자락에서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은 어쨌습니까? 적산병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현재 충분하게 그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는 부분들 3,000원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이제 약간 부족하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팜소리 좀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소리 같은 경우도 지금 왜 팜소리를 설명을 드렸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때 위로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한번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새롭게 접근할 때는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장기 차트로 보시면은
61선이죠. 장기 성장 추세는 6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요. 추세가 무너지더라도. 왜 그러냐면은 60일이라는 것은 3개월이죠. 그러면 분기 실적 언제마다 발표됩니까? 3개월마다 발표되죠. 그래서 중기 추세 저점, 심리선을 깨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21선 깨졌다. 무조건 매도해야 한다. 할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끌고 간 사람은 61선마다 사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눌림목 자리가 오히려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주봉으로 잠깐 환산해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3주 상승, 그 다음에 2주, 십자도 좀 빼고 2주죠. 3대2 피보나치 수열했던 그 캔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아랫꼬리만 달면은, 이번 주 아랫꼬리 달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올봉으로 보시면은, 제가 그 양양음 양양 패턴 보이고 다시 조정 보이고 상승사파 이번 달에 양십자 도중이 나오면은 피크라고 보셨죠. 엘리어 현상이 현재 2005년도에 한번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부분이 에그플레이션이 슈퍼 엘니뇨가 전문가들 말하면 7월 내지 8월 달에 강세가 될 수 있겠죠. 이 정도 선이기 때문에 6월 달에 반등, 7, 8월 달에 피크 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종목 점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두 전문가의 관심 종목은 이데일 TV 증시화락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관심 종목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했는데 힐링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힐링이 되는 증시화락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먼저 저희가 이제 주식 시장은 나의 현금 인출기라고 해서 목요일 날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매주 하니까요. 다양한 차트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어떤 가야 될 이야기들에 대해서 풀어놓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세림 전문가님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좀 기뻤습니다. 저희들은 명영진 전문가가 처음 있는데 공통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름에 현자가 들어갔네요. 아무튼 이번 내일 선거 잘 연휴 계속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롭게 좀 현재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